112쪽이에요. 오늘 수업 교재 112쪽. 수업 교재 112쪽. 등기수. 등차 수열은 좀 괜찮아? 등차 수열은 좀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늘은 등기수열 하면서 어차피 등차 수열 다시 계속 나올 거야. 그래서 하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계속 비교하면서 좀 설명을 하면, 비교하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좀 편해. 등차가 좀 잘 되어 있으면. 자, 등차는 차이가 똑같은 거니까 이게 차이가 똑같다. 그치? 그래서 간격이 동일하다. 차이가 똑같다. 그럼 등 비면 뭐가 똑같은 거야? 그렇지, 비율이 동일하다. 비율. 그래서 거기 보면 등비 수열 해놓고 첫째 항의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해서 얻어지는 수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핵심, 등차 수열의 어떤 거 여러분들 핵심 뭐야? 간격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간격을 공차라고 불렀고, 걔를 알파벳 스몰 d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그럼 이걸 등비 수열로 갖고 오면 어떻게 돼? 공 d라고 얘기를 하고, 알파벳이면 스몰 r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반항, 이제 일반항은 A에는 원래는 첫째 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A1 더하기 n-1d라고 등차 수열에서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똑같이 응용해서 등비 수열에다가 적용하면 뭐가 돼? A1 곱하기 요 r이라는 숫자를 몇 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올까? 원에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요 r이라는 일정한 비율을 몇 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나올까요? 똑같이 n-1을 하면 돼요. 이것도 어차피 간격이잖아.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1, 2, 4, 8, 16, 점점점 간다 해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 n번째 항 어떻게 표현할 건지 얘기해보자 라고 하면 똑같아. 자, 여러분들 한 여기 네 번째 항 정도? 요거 한 네 번째 항 정도. 첫째 항 기준으로 요 비율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니까 요 간격의 개수는 똑같아. 등차나 등비나. 그렇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A1을 기준으로 네 번째 항을 알고 싶어. 그러면 R을 몇 번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 번 곱하겠지. 이건 개수지, 그치? 요 R이 몇 개 있니?를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그 개수는 항상 또 어떻게 구한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요거를 빼면 나오는 숫자가 간격의 개수입니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n번째까지 갈 때는 여러분들이 첫째 항에서 간격이 n-1개 있으니 그 비율을 n-1번 곱해주면 나와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렇죠? 일반항. 지난 시간에 했던 일반항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근데 우리는 등차 수열은 조금 독특하게 어떻게 이해하기 위해서 등차 수열을 결국에 요 일반항을 어떻게 보자? 좀 함수의 관점에서 보자. 함수의 관점에서 보자. 즉 함수적 관점에서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fx라는 식이 있어. fx라는 식이 있어. 여러분들 f100을 찾고 싶어, 값을. 그럼 x에다 몇을 넣어? 당연히 10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 AN이라는 게 있어. AN이라는 일반항이 있어. 여러분들 100번째 항을 찾고 싶어. 그러면 n에다가 몇을 넣어? 100을 넣죠. n에다가 100을 넣는 거야. 어때? 이 사고랑 이 사고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수열이라는 아이를 그냥 평소에 여러분들이 익숙했던 함수처럼 바라보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함수라는 아이는 항상 뭐가 있어? 함수라는 아이는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변수. 변수가 뭐야? 그냥 숫자가 들어갈 자리. 숫자가 들어갈 자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 일반항, 수열의 일반항에서 변수는 어떤 문자라고 우리 저번 시간에 어떤 문자 약속하기로 했어? 변수가? 여기서 변수가 x야. 그럼 우리 여기서는 문자 n에다가 숫자를 넣고 있으니까 얘는 n에 대한 함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n에 대한 함수로 받아들이면 돼요. n에 대한 함수. 근데 이때 n은 뭐만 들어갈 수 있다고? 다만 n은 뭐만 들어갈 수 있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어. 얘는 자연수만. 그래서 저 등차 수열, 지난 시간에 했던 그래서 등차 수열 n이라는 아이는 n1 더하기 n-1d를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더 익숙하고 빠르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정리한다고? 변수가 뭐니까? 문자? 변수는 문자 n이니까 여러분들이 dn 더하기 a1 마이너스 d라고 이렇게 약속하자. 그쵸? 그래서 n에 대한 몇 차 함수? 1차 함수처럼 이해하자. 그쵸? 그래서 이걸 보고 n에 대한 1차 함수처럼 이해를 합시다 라고 이렇게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을 얘기했잖아. 그쵸? 갑자기 이걸 왜 정리해? 하면 등비 수열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등비 수열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등비 수열 역시 여러분들 어디다가 n에다가 똑같이 어떤 숫자 자연수들을 계속 대입해서 그 항을 찾을 거야. 그쵸? 그래서 얘도 그냥 그런 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이 형태를 그냥 하면 돼. 등차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서 dn 더하기 알파라는 n에 대한 1차식 꼴로 모양을 바꿔서 이해를 했다면 등비 수열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a1 곱하기 아래 n-1제곱 이걸로 갑시다. 알겠죠? 모양 변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오케이 됐고 거기 이제 두 번째 개념 뭐가 돼 있어? 두 번째 개념 등비 중앙이 나와 있죠.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 등차 중앙도 했지? 지난 시간에 등차 중앙 하지 않았어? 중앙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중앙. 등차 중앙은 예를 들어 x, y, z가 등차 중앙이야. 이게 그럼 등차 중앙 관계를 이용하면 x, y, z의 관계가 어떻게 돼? 어디다 두배? 그치? y에다 두배하면 x 더하기 z 나와요가 등차 중항이었지. 등차 중항. 그쵸? 그러면 이게 등차 중항. 등기면 어떻게 돼? 똑같은 관계야. 자, 똑같은 관계인데 x, y, z가 여기 이렇게 등비 수열이래. 이게 등비 수열이래. 그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거는. 그렇지. 가운데 거를 뭐 하면? 제곱하면 양끝에 곱이 돼. 이렇게. 이게 등비 중항. 등비 중항.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차 중항.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은 등차 중항에 저 x, y, z를 안 두고 어떻게 가정한다고? y를 기준으로 x를 뭐라고 표현해? 요 세 개의 수열을 x, y, z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가운데를 기준으로 어떻게 식을 표현하자라고 했잖아. 그치? 왼쪽은 y 마이너스 d, 오른쪽은 y 플러스 d 라는 식으로 가정하자. 그치? 왜? 보통 여러분들한테 이걸 주면 뭘 주니까 조건으로? 이 세 개의 합을 주니까 d를 없애서 y가 바로 나오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러면 요걸 살짝 응용하면 등비 수열은 가운데 거를 기준으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어? 아니 이거는 간격이 일정하게 d씩 더해질 거니까 이렇게 했다면 얘는 간격이 r씩 일정하게 곱할 거잖아. 그치? 그러면 반대로 가면 r을 나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r분의 y고요. 여기는요 y, r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여러분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했듯이 홀수계의 등차 수열이 주어지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d 플러스 d. 그러면 홀수계의 등비 수열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곱하기 r 나누기 r. 그렇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핵심 조건으로 여러분들한테 자꾸 합을 줘서 y를 찾게 했다면 얘는 당연히 뭘 주겠어 그러면? 곱을 주겠죠. 곱을 주겠죠. 이게 등비 중앙. 그래서 거기 세 수가 등비 수열을 이루면 a, ar, a 제곱으로 놓고 식을 세운다도 있고 써놔 이거. 뭐라 써놓냐면 거기다가 r분의 a, a, ar 얘도 써놓으세요. 얘. 요거 또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이것도 많이 써요. 알겠죠? 이것도 많이 써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1교시에 일단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과 다루고자 한 이야기는 이런 건데, 그럼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랑 등비를 가지고 한 가지만 체크를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수열이 조금 뭔지 알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이 수열. 자, 얘들아 수열이 다 1이야. 그냥 다 숫자가 똑같은 수열이 막 나열돼 있어. 등차 수열이 아니야. 이거 등차 수열이야. 간격이 0짜리 등차네.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이 아니야. 되지. 곱하기 1은 공비가 1인 등비 수열. 이런 거 보고 여러분들과 괜히 생각이 많아지면 안 돼. 즉 차이가 0이어도 간격이 일정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한번 풀면서 다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합은 이따가 해보고. 자, 그러면 169번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169번에 2번. 천천히 1번부터 차근차근 세워봅시다. 169번에 2번 한번씩 세워보세요. 딱 보니까 몇씩 곱해지고 있어? 2분의 1씩 곱해지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첫 항은 뭐니까? 48이죠? 그러면 첫 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니 일반 항을 세울 수 있겠네. n번째 항은 이 첫째 항인 48에다가 2분의 1이라는 공비를 n-1개 곱하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식을 세우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수 법칙에서 자 2분의 1의 n-1제곱을 쪼갤 수 있지. 즉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뭐예요? 그죠? 2죠? 즉 때로는 여러분들한테 그냥 문제에서 그러면 2분의 1의 n-1제곱을 2분의 1의 n제곱 곱하기 2로 보면 변형하면 이렇게 줄 때도 있다는 얘기야. 96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줄 때도 있어요. 그렇죠?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랑 이게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럴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171번 풀어보세요. 171번 한번 풀어보세요.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우면 말하세요. 중간에 껐다 켰다 해줄게. 아, 지금 당장 추웠어. 껐다 켰다 해줄게 계속.
이런 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에서 자꾸 수열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던 거 여기 똑같아. 자, A8이라는 건 A4를 기준으로 R이 몇 개 곱해진 거야 그러면? 4개 곱해졌죠. 4개.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도대체 R이 몇 개 있어야 될까라고 하면 그 간격이 몇 개 있어야 될까를 알아내려면 밑에 있는 숫자들의 차를 내면 알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그러면 A4는 8이고 A8은 A4 곱하기 아래 4제곱이야. 근데 A4가 문제에서 8이라 했으니까 어떻게 할 거야? 아래 4제곱은 8분의 128이라고 얘기하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128은 2의 몇 제곱? 2의 7제곱. 8은 2의 3제곱. 계산하면 2의 4제곱. 그러니까 R은 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할 때 어떻게 하는 걸 결국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에서 얘를 나눠버리면 R만 남는 거죠. 그렇죠? 즉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도 왜 만약에 등차 수열이면 A4가 뭐 4고 A8이 몇이 있을까? 뭐 한 12쯤 돼? 이렇게 하면 D가 몇이야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여기 빼면 4D가 남고 그게 8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오늘은 나누면 되는 거야. 나누면. 그렇죠?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A8을 A4로 나누면 R이 4개 남겠죠. R이 4제곱은 128을 8로 나누면 이렇게 그게 되겠죠. 그렇죠? 네, 정리해보세요. 정답 R은 2입니다. 정리되신 친구들은 173번 한번 풀어보세요. 173번. 173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우리 일반항 세우는 연습 좀 해볼까? 600 이상이 되는 항이 몇 번째 항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일반항을 가지고 하자. n을 a1 곱하기 2의 n-1제곱이라고 표현을 해서 언제 600 이상이 되는지 얘를 찾아보자. 이렇게. 그러면 일반항을 찾으려면 첫 번째 항이 필요하네. 첫 번째 항. 자, 여기서 첫 번째 항을 찾으러 가보지 뭐. A5라는 건 첫 번째 항에서 R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야? 4개, 그쵸? 이렇게. 그럼 이게 48입니다 라고 하니까 R은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 2의 4제곱은 몇인데? 16. 그치? 이거는 16이니까 A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1은 3이다 라고 찾았다. 그래서 일반항이 세워졌지. 일반항은 3 곱하기 2의 n-1제곱. 이게 언제 600 이상일까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계산할 때 여기에 왼쪽에는 2의 n제곱만 남기는 게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제일 편하겠네겠죠? 그럼 지수법칙을 좀 써볼까? 2의 n-1제곱을 어떻게 바꾸면 돼? 2분의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어? 괜찮겠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왼쪽에 2의 n제곱만 남기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 있던 2분의 3이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 3분의 2로 넘어가니까 얘가 언제 400 이상의 숫자가 되니? 라고 여러분들이 찾으면 되겠죠. 언제
몇 제곱해야 400이 넘으니까 여기가 몇 제곱해야 돼? 이게 7제곱이 아까 몇이라고? 128. 이게 8제곱은? 256. 이게 9제곱이 돼요. 그냥 512가 돼요. 그래서 최초로 600 이상이 되는 건 9번째 항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등비 수열은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의미로 어려워하더라고. 곱하기다 보니까 또 지수 법칙도 막 써야 되니까. 그래서 최대한 이 일반항 A1 곱하기 아래 n-1제곱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그러면 175번 한번 또 풀어보세요. 이번에 8과 648 사이의 세 개의 양수를 넣을게요. 양수. 여러분들 등비수열에서는 부호가 중요합니다. 왠지 해볼게. 자, 일단 우리 실제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해봤어. 나열해봤어. 8과 648 사이에 세 개의 숫자를 넣었어. 그러면 자, 눈에 띄는 게 8에서 R이 몇 번 곱해지면 648이 되는 거야? 4번. 이게 핵심이야, 4번. 이렇게. 이게 핵심. 이건 지금 중앙을 쓰는 게 아니라 중앙을 쓰기보다 이게 좀 더 중요해. 그래서 8에서 R을 4번 곱하면 648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R의 4제곱이 81이다. 그래서 R은 몇이다? R은 3이다. 근데 R이 3이야. 원래는 아니지. 원래는 마이너스 3도 되지. 원래 R은 3 또는 마이너스 3 둘 다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둘 중에 여러분들 뭐 선택을 하라고 양수라는 조건을 준 거지. 모든 항이 다 양수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되고 R은 3만 돼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등비수열은 공비가 음수인 상황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나중엔 케이스 분류라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R이 3이니까 24, 72, 216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77번에 바로 1번 한번 풀어보세요. 177번에 바로 1번. 쉽다. 이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등비 중항 빨리 쓰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등비 중항 성질 뭐라고? 가운데 거를 제곱하면 양 끝에 곱이 된다고. 그럼 8 곱하기 18이니까 144인데 143대 x 제곱이 144야. 그럼 x는 12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 그치? 12 또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두 개를 찾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문제에서 뭐 x가 양수다, 음수다 이런 거 있나요? 둘 다 된다. 둘 다 써야 돼요. 이럴 땐. 알겠죠? 하나만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왔다. 이제 179번 한번 풀어볼래요? 179번.
일단 첫 번째 A형 B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 이거 조건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무슨 성질 쓰는 거야? 등차? 중항 성질 쓰는 거지. 이거 중항. 그러면 중항의 성질을 쓰면 가운데 거 2배 하니까 그냥 여전히 0. 이거는 양 끝의 합 A 더하기 B. 그러니까 관계가 뭐 A가 마이너스 B입니다. 또는 뭐 B가 마이너스 A입니다. 뭐 이런 관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요 홀수의 등비 수열을 줬으니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또 중항을 또 써줘 또. 그럼 여기서는 요번에 가운데 것도 제곱하면 양 끝에 마이너스 3B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여러분들이 구한 식은 2개, 문자 2개, A, B 문자 2개, 식도 2개 연립하겠죠? 연립을 이렇게 대입하겠네. 대입. 이렇게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을 하면 B자리에 마이너스 A가 들어가니까 식이 어떻게 바뀌어? A제곱은 3A입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서 A가 뭐뭐 나와? 그렇지, A가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러면 1 A가 0일 수도 있고 2 A가 3일 수도 있네. 그러네. A가 0이어가 B가 몇이야 이때는? 그렇지, 같이 0이지 얘 때문에. A가 3이야 B는 마이너스 3이겠죠? 요 관계 때문에.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등차 수열은 맞아? 0, 0, 0이야. 이 등차 수열 아까 맞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등비 수열은 0, 0, 마삼. 이게 등비라고? 아니지. 안 돼요. 이때 안 되겠죠? 안 되고요. 얘는요. 그러면 3, 0, 마삼 되고 마삼, 3, 마삼. 그쵸? 공비가 마이너스 1짜리라 부호가 교차되는 라인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정답은 18이 되겠네요. 이렇게. 정답은 18. 그렇죠. 4번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해보실래요? 80번도 한번 해보실래요? 80번.
얘는 이제 너무 여러분들이 뭐랄까 전형적인 형태로 안 풀었으면 하는 문제인데 뭐냐면 수열에 대해서 좀 자유로워지길 바라는데 일단 A라는 수열 자체가 등차야. 기본적으로 A라는 애는 이미 등차야. 그러면 셋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상관없어. 난 얘를 좀 선택해볼게. 얘를 기준으로 A2랑 A7을 표현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A2는 A4에서 공차를 뭐 어떻게 해야 A2가 나와? 그치? 마이너스 2B 이렇게 되면 A2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A7은요? A4한테 어떻게 하면? 그치? D를 3번 이렇게 더하면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은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다라는 조건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3개의 항을 2개의 문자에 대해서 예쁘게 표현해 주길 바라는 것뿐. 미지수를 최소화하자라고 가는 게 미지수 최소화. 그러면 이제 무슨 성질을 써 이제? 이제 이 3개가 등비 수열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그러면 등비니까 홀수의 수열이 등비 수열이면 또 여러분 무슨 성질 써? 또 중항을 또 써야죠. 중항. 또 중항을 씁니다. 그러면 가운데 걸 어떻게 하면 또 제곱하면 양 끝에 있는 걸 곱한 거야 라고 하니까 A4-2D랑 A3 더하기 3D랑 이렇게 곱하겠죠. 이렇게 한 거예요. 곱하는 거예요. 그럼 전개 좀 해보자. A4의 제곱 마이너스 네, 더하기네 A4 D 마이너스 6D 제곱이 A4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네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날라가네. 누가? A4의 제곱이 이렇게 날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정리하니까 A4D는 6D 제곱입니다 라는 관계식이 나오고 이때 문제에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거 되게 쉽게 풀으라고 문제 첫 줄에 뭐가 있는데 공차가 뭐가 아니네 0이 아니라고 일부러 준 거야 이거 D는 0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양변의 D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죠. D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 있어? 그럼 나눠 하니까 A4가 뭐가 나오는 거야? 6D가 나와. A4가 6D 이렇게 A4가 6D입니다 라고 찾았어. 그 여기서 막 A4를 이제 A1 더하기 3D로 바꿔가지고 A1을 찾고 그걸 가지고 문제에서 원하는 A3이랑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찾아놓고 문제에서 원하는 게 A3분의 A5잖아. 그렇죠? 그러면 A5는 A4한테 어떻게 하면 돼? D를 더해주겠죠? 그러면 6D에다가 D를 더한 거니까 7D겠네. 7D. A3은요? A4한테 D를 빼줄 거 아니야? 5D겠네. 5D. 이렇게. 그러면 D끼리 사라지니까 그냥 정답은 5분의 7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A1이랑 D를 어떠한 숫자 값이다 라고 무조건 구하지 않아요. 수열에서. 그냥 이렇게 관계식으로 답이 예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얘는 A4 더하기 얘는 A4 빼기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181번 한번 고민해 보세요. 181번.
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수. 그러면 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편한 걸로 가정하세요. AR 제곱, AR 제곱. 요게 하나 있고, R분의 AR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 풀면 돼요. 근데 나는 워낙 오랫동안 이걸로 풀어와서 이게 좀 편한 상태라 얘로 한번 주황색으로 밑줄 친 걸로 보여줄게요. 왜냐면 또 뭐 여러분들한테 문제에서 무슨 조건을 줬으니까, 곱을 줬으니까. 그러면 곱해보자. 요거라 가정했을 때 세 개를 다 곱하면 A 세제곱이네. 그러니까 바로 A가 4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4입니다. 그러면 이거 바뀌네. 수열이. 이 수열이 R분의 4R이라고 바뀌어. 얘네를 다 더하면 마이너스 13이네. 그러니까 더해요. 이렇게. 그러면 뭐로 묶어? 일단 더할까? 그치, 4로 묶어야지. 4로 묶으면 R분의 1 더하기 R 1이 마이너스 13. 그러면 계산해보면 R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4R은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하는 거지? 다시 미안. 여기서 R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R은 마이너스 4분의 13입니다 라고 나오고, R분의 1 더하기 R이 마이너스 4분의 17이 나와. 이렇게까지 나와. R 뭐게?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4분의 1. 둘 중에 하나가 공비겠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거 누가 크다 작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세 수를 여러분들한테 그냥 다짜고짜 구해라 라고 하지. 상관없어. R이 마이너스 4든 마이너스 4분의 1이든 세수는 똑같지? 세수는 똑같아요. 그래서 뭐 이걸 대로 한다 치면 세수가 마이너스 1 그리고 4 마이너스 16 이렇게 세 개 수는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오케이. 이제 이거 또 이거 얘기를 해야겠네. 앞으로 돌아오면 112쪽 다시 돌아오네.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이랑 느낌이 있는데 요 합공식 간단하게 보여주고 끝내고 다음 시간에 적용해보는 순서로 가봅시다. 합공식,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거기 보면 또 증명 과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증명 과정을 그냥 이런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이따가 한번 혼자서 확인만 해보세요. 얘는 옛날 교육 과정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는데 여러분들 교육 과정에는 다행히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유도 과정이. 옛날에는 이 수열이 따로 있었어. 이렇게만 풀 수 있는 수열이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교육 과정으로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등비수열 공식을 또 외우셔야겠죠? 합공식을. 일단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외우는 건 이거야. 공비에서 1을 빼는 거 분해 첫 항 곱하기 R에 항의 개수 제곱 빼기 1 요걸 외워. 거기 써있죠? R이 1이 아닐 때 라고 써있어요. R이 1이 아닐 때 R이 1이 아닐 때 R-1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써있어. 거기에 여러분들 이걸 써놔야 돼. 여기는 또 뭐가 들어오는 자리야? 문제에서 준 수열의 첫 항. 그러니까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합을 원할 거 아니야. 그 합을 원하는 그 수열의 첫 번째 항. 합을 원하는 수열의 첫 번째 항이야. 그리고 이 R은 공비를 여러분들이 알고 이 N은 뭐게? 이 N은 뭐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항의 개수다 이거. 얘들아, 항의 개수야.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얼마야? 항의 개수. 여기에. 그리고 이것도 있고 이거랑 같은 게 또 있지. 거기 써있잖아. 뭐라 써있어? 1-R분의 똑같이
주어진 수열의 첫 번째 항에서 1 빼기 아래 n제곱. 이거 두 개 똑같대. 왜 똑같겠어? 위 아래에다가 마이너스 동시에 곱한 거지, 그치? 그냥.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왜 이 두 개를 알려주는 거야? 이 두 개를 왜 알려주는 거야? 공비 자체가 1보다 크면 주로 얘를 쓰고, 공비 자체가 1보다 작으면 주로 얘를 써. 물론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외워서 대입해서 풀어도 풀려. 근데 뭐가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는 계산했을 때 음수가 싫어서 그냥 이렇게 할 뿐. 음수가 싫어서 이렇게 할 뿐이야. 상관없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외워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 공식에다가 중요하다라고 해놓고 공식에다가 잘 암기하시고 암기해야 되라고 있다가 문제 풀면서 계속 써보면서 암기할 거야. 근데 이제 이런 거지. 등비 수열은 되게 독특한 아이가 만약에 R이 1이면 즉 공비가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수열 자체가 예를 들어서 2 막 1이 유지돼. 여러분들한테 수열이 이런데 그냥 S10을 물어봤어. 이렇게 S10을 물어봤어.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은 이걸 적응식에 넣을 수가 없지. 왜냐면 공비가 1이야. 그러면 밑에 어떻게 돼? 뭐가 되는 거야 숫자가? 여기 되지. 분모가 여기 되면 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그냥 2가 몇 개 있다? 2가 이렇게 있다 라고 이렇게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센스만 보여주면 뭐 그냥 공식만 암기하면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 다음 페이지 볼래? 다음 페이지 이게 중요한데 다음 페이지 보면 유형 수열의 합이 즉 수열의 합 SN이 A 아래 N제곱 즉 등비 수열의 합을 딱 공식화해서 여러분들 식을 딱 세웠을 때 이렇게 딱 식이 세워지면 이러면 초항부터 등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중요하다라고 해놓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해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제 해봐야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줄게. 지난 시간에 근데 잠깐만 50 내가 이 내용을 꺼내면 설명이 알겠어. 그러니까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 쉬었다가 그 지금 곧 저쪽에 있는 아이들 레벨 클래스를 시작할 거야. 그래서 쉬는 시간에 저쪽 들어가서는 시끄럽게 하지 말고 알겠죠?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 다음 동치면 수업을 시작할게요.